앞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소상공인들은 올해도 경영 환경이 나쁠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황 대표님, 네. 현재 소상공인 이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정책들은 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리고 또 지원 받을 수 있는 좀 기관도 좀 함께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일단은 첫 번째는 2025년을 맞아요. 강원도가 소상공인 경영 안전자금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예, 상반기에 1,500억, 예. 하반기에 500억이 배정되어 있고요. 지금 보증 드림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 네네. 그리고 두 번째는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하고 있는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서비스가 또 17일부터 네. 예, 시작하고 있고요. 또 세 번째는 지금 18개 시군에서 진행하고 있는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지원 사업. 이게 뭐냐면은 시설 개선과 네. 아까 얘기한 스마트 기술 도입 그런 지원 사업이 있고요. 네. 그리고 강원 지식센터에서 하는 저희 소상공인 너무 필요한 IP 역량 강화 상표 출원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는 또 이제 이번에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2025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사업 공모에서 강원특별자치도가 14개 시군 중에 28개 전통시장 상점이 선정되어 국비 17억 원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소상공인 24를 검색하시면요, 소상공인 스마트 상점, 그리고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 사업, 그리고 희망 리턴 패키지 여러 가지 정책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소상공인들을 위한 이제 그 지원책 또 지원하는 기관 네네. 적지 않다고 네, 맞습니다. 느껴지는데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은 계속 좀 이어지고 있다는 게 현실이 좀 안타깝다는 네, 생각도 맞습니다. 듭니다. 인제군의 경우 소상공인 부담 완화와 경제 안정을 위해서 1인당 5천만 원까지 연 1% 이율로 최대 5년 동안 대출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입장에서 이런 저금리 대출이 실효성이 좀 있다고 보시는지 대표님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저희가 또 확인해 봤는데 네네. 80% 이상이 저금리 대출하는 거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네요. 80% 맞습니다. 이상이네요. 예. 근데 다만 하나, 지금 상환 기간을 보통 5년인데 5년 말고 2년 더 연장해서 7년. 7년. 예. 그리고 이자만 납입 또는 상환을 할 수 있는 금액을 조율해서 뭐 나는 7년 동안 얼마씩 또 상환하겠다, 그렇게 조율할 수도 좋겠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새 청년 소상공인들이 하나 특징은 대출만 진행하지 말고 대출하기 전에 이런 운영 계획을 써서 교육 및 그런 거 같이 함께 했었으면은 네. 상환할 때도 편하고 그런 계획서 받으면 또 준비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게 또 추가가 된다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7년 뭐 이렇게 기간적으로 연장해주고 비율도 좀 높여주면 좋은데 이게 다 솔직히 예산하고 그렇죠. 연결돼 있는 부분이라서 네. 그것도 좀 많이 좀 고려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늘 이자만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거기에 대한 돈을 빌려서 운영 계획까지 받아라는 거죠. 그리고 교육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사실 이 청년 네네. 소상공인들은. 네. 돈 받고 땡이 아니고 그걸 받고 성과도 내야 되고 해야 되니 성과 내면은 다음번에는 또 대출을 더 좋게, 그런 게 이제 저희 청년들 그렇거든요. 돈만 주는 건 돈 주는 건 이제 스럽. 그거에 대한 성과를 보여줄 수 있게끔 교육도, 멘토링 교육도 받고 싶고 이런 운영 계획을 써서 또 이제 뭐 지자체 뭐 컨설팅 업체랑 같이 멘토링 교육 같은 걸 받았으면 좋겠다. 예. 예. 그런 또 의견들이 많으시네요. 강 의원님, 지난해 의정 활동을 중에 도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적극적 정책 도입과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을 또 하셨잖아요. 어떤 내용들을 좀 담으셨나요? 네. 참 여러 가지 제안을 반복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또 더군다나 작년 7월에 하반기 경제산업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됐고 기존의 경제국장님께서 이제 올해 1월에 또 교체가 됐거든요. 네네. 그래서 또 반복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면은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상공인 경영안전자금이 이제 곧 시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23년도에 1,200억 원을 지금 2,000억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2,000억은 추경 때 또 더 증액을 하겠다는 경제국의 의지 표현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 육성 자금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꼭 필요한 제도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과연 우리
강원도만 하고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네네. 전국 모든 시도에서 지금 소상공인 경영안전 자금과 중소기업 육성 자금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도만의 좀 더 색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제품들도 상품들도 우리가 개발을 하자. 예를 들자면 청년 무이자 대출 지금 5천만 원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더 확대하고 우리 강원도만의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 정책을 좀 더 발굴해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를 해왔고요.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정책들이 과연 우리 소상공인들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는 계속해서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은행과 강원신보, 경제진흥원 등의 그리고 이런 역할들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소상공인들의 불편사항이 없는지 네. 여러 가지 계속적인 점검도 필요하다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제산업위원회에서도 현장 방문 등을 통해서 소상공인들이 과연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점검을 할 거고요. 그리고 대출을 받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왜 받지 못하는지 그리고 조건이 너무 까다롭지 않은지 필요한 서류들이 너무 많은 거 아닌지에 대해서도 우리들이 계속 확인을 해 나갈 방침입니다. 그럼 그런 이제 제안에 대해서 경제국에서는 어떻게 좀 답변을 했나요? 우선은 이제 경제국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이제 공직자 여러분들이 대출 같은 것을 받지 않았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신보라든지 은행들을 직접 방문해 가지고 금리와 그리고 지원 조건 등을 계속해서 살펴볼 예정이라는 답변도 있었고요. 그리고 신규 정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저희들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의원님께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강원도 경제진흥원이 강원도에서 받는 위탁 사업 수수료가 과다하다는 또 지적도 해주셨잖아요. 좀 개선 방향과 또 적절한 지원 규모 좀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우리 이제 경제진흥원 같은 경우 우리 도의 출자 출연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적정한 사업 배분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같이 어려울 때 소상공인 경영안전자금과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경제진흥원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수수료를 저희들이 한번 살펴봤거든요. 다른 시기 같으면은 그렇게 특별한 지적을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지금 소상공인들이 너무도 어렵다 보니까 위탁 수수료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4년도의 위탁 사업 현황에 따르면은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위탁 수수료가 2억 7,500만 원이 우리 도에서 경제진흥원으로 사업비가 가고 있고요. 예. 소상공인 경영안전자금 위탁 수수료는 2억 3,950만 원으로 거의 두 개를 합하면 5억 원이거든요. 그럼 차라리 이렇게 어려울 때 이 5억 원을 가지고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그러면 상당히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지금 집중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때라는 지적입니다. 예. 예. 말씀 감사합니다. 고물가와 고금리도 걱정이지만 인건비 문제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정부는 소상공인이 무인 주문 기계와 서빙 로봇을 렌탈할 때 렌탈 비용의 70%를 부담하는 정책을 내놨습니다. 이렇게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정책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황 대표님, 네. 어떤 정책들인지도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일단은 소상공인 스마트 상점 기술 보급 사업입니다. 예, 총 4가지가 있는데요. 예. 4가지 중에 일반형 그 500만 원 지원 한도로 해서 네. 키오스크 테이블 오더 일반 스마트 기술 500만 원 지원이 있고요. 이게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70% 국비 지원 네네. 사업이고요. 또 두 번째는 선도형입니다. 네. 스마트 기술 패키지. 우리 또 잘 알고 계시는 서빙 로봇이나 그 바리스타 로봇 있잖아요. 이런 기술 주문 제작 기술을 지원 한도가 약 1,000만 원 정도. 예. 그것도 마찬가지로 70% 국비 지원 사업이 있고요. 또 렌탈형. 우리 지금 여러 식당에 깔려 있는 키오스크나 테이블 오더. 작년에는 렌탈 지원료가 없었습니다. 올해 이제 신설된 거고요. 예. 최대 350만 원까지 마찬가지로 1년에 70% 지원 사업이 있고요. 예. 마지막으로는 사스형이라고 요새 이제 이런 식당에 가면은 포인트 같은 거, 또 고객 들어오면 포인트 뭐 추가 네네. 뭐 하는 그게 캐시노트 뭐 이런 소프트웨어 서비스 구독 지원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연 30만 원 한도의 지원이 있고요. 그리고
1월 28일부터 장애인 차별금지법으로 해서 모든 15평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에는 베리어 프리 기능을 탑재한 키오스크가 이제 들어가야 된다고 네.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설치 비용의 70%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지원받는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도움이 되겠네요. 엄청 도움이 되죠. 지금 사실 강원특별자치도 같은 경우는 지역 인구 소멸 지역이어서 네네. 사실 직원 구하기도 좀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런 테이블 오더나 또는 키오스크가 많이 또 필요하다고 합니다. 지금 사실 전국적으로 따져보면 강원도가 최고 많이 없습니다. 예. 그래요. 강 의원님께서 의견을 좀 대표님 덧붙여 말씀에 주시나요?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더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그리고 도의에서도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사회자분께서도 말씀하셨던 인제군의 사례, 네네네. 그리고 얼마 전에 속초시에서 네. 소상공인 경영안전자금의 한도 5천을 속초시만 특별하게 이제 더 투자를 해가지고 7천만 원까지 올렸단 말이에요. 그런가요? 이런 지자체들의 그 특성화된 전략들을 계속해서 발표해야 될 시점이고요. 하나 또 예를 들자면은 우리 점심시간 때 각 시군에서 이제 그 주차 위반 문제도 네.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한 2시간 정도 지금 그 단속을 하지 않는 걸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도 좀 확대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골목 상권들 특히 전통시장들에 대한 지원책 강화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될 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고민하면은 여러 가지 좀 지원책들이 더 많이 좀 나올 수 있다고 좀 생각이 드네요.